안녕하세요. 그리스어학 831학원의 원장 남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능인고 1학년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리했습니다. 자, 1학기 내용들 마무리를 하셨죠. 첫 고등학교 학생이 되고 나서 한 학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순삭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이랬어요. 능인고 학생들도 공부하시면서 분명히 느꼈겠지만 중학교 대비해서 만만치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느끼셨을 거고, 자, 어떻게 해야 능인고 2학기 준비를 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 분석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상세 분석표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파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형의 이동까지 내용들이 쭉 출제가 되었는데 압도적으로 조금 많았던 부분이 원의 방정식 파트가 조금 많았죠. 문제들이 어려운 것도 많이 나왔고요. 선생님들께서 이 원방 도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관심이 많구나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파트에 대해서 나오는 대수 파트에 대한 문제들도 조금 더 비중을 있게 넣었지만 어쨌든 기하적인 파트가 좀 많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교재로는 EBS 올림포스라는 걸 썼는데 조금 많이 집중해야 되겠죠. 학교에서 부교재를 쓰겠다라는 건 이 문제를 변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무조건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출판사는 신사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문항 상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평면좌표부터 시작을 해서 원의 방정식까지 난이도는 계속해서 변하는데 앞쪽에서 포진이 조금 더 낮은 문제에서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과 단답형, 서답형이라고 할게요. 이 파트 중에서도 단답형이 유독 어려운 문제들로 좀 많이 나왔고 객관식 마지막 파트에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왔는데 이야,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 훨씬 압도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방에 대한 유형을 정리하는 과정은 꽤 많죠. 그 유형을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문제를 접하는 그 과정, 반복학습하는 정도가 꽤 상당해야 돼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들에서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답 3배수와 개인 오답 요 두 가지를 통해서 많이 반복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반복할 수 있게 여러분들 학습 지도해 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한번 출제 경향 확인을 해볼 건데요. 서술형 문제와 단답형 문제는 어쨌든 골고루 출제가 됐지만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들이 배점이 많이 되어져 있었다.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서술형과 단답형 문제에 있어서는 끝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계속 답을 추론해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 자체가 조금 오래 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EBS 올림포스에서는 번호를 보시면 약간 이렇게 나오시네요. 2번, 3번, 9번, 11번 정도 문제와 단답형 4번 문항이 출제가 조금 더 많이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5년 6월 모의고사에서 30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단답형 5번에서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갖춰야 될 게 뭐냐면 EBS와 모의고사 문제를 좀 많이 내는구나.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2학년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모의고사와 EBS 많이 내지만 1학년 자체도 그렇게 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적인 계산 문제 또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고력 문제, 그러니까 통합형 문제들이에요. 원의 방정식은 혼자 출제되는 게 아니라 뭐 직선이 나오든 다른 도형이 나오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여러분들이 유형 문제집 보다 보면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 유형이 진짜 많은 것들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내가 확실하게 연습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능인고는 어쨌든 올림포스를 사용한다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모의고사 기출까지도 꼭 공부를 해라 라는 것도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를 다 보라 이 소리예요. 대신에
딱 뭐 최근 연도가 아니라 어느 연도에 있는 문제를 출제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 절대 시간 자체를 조금 많이 늘려야지만 모의고사의 그 다양한 범위까지도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시간이 모자라서 유형 문제집이나 학원에서 제공하는 것들만 좀 풀었을 텐데 그것도 조금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 모의고사 중에서도 약간 집중적으로 나올 거를 좀 받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리스학으로 오십시오. 선생님들이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험 대비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해서 1학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름방학 중요합니다. 여름방학에는 우리가 개념적인 학습만 하는 것도 노, 그 다음에 1학기 이외, 그러니까 한 학기 이외, 2학기 거 이외에 뭐 2학년 거 준비하는 거 노, 우리는 무조건 2학기에 나오는 수하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시험 대비를 해줘야지만 점수가 나온다. 수1과 수2는 언제 한다? 그렇죠. 겨울방학에 한다라는 생각 갖고 있으시면서 수학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여름방학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들 많았고요. 요거 참고하셔서 2학기 내용도 잘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